자, 이제 유형자산 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는 어디냐면 앞으로 쭉 오세요. 교재 어떤건 138, 139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9 보셨어요? 자, 유형자산의 취득입니다. 이 취득은요, 취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운 건 유형자산 배우고 있는데 뭘 배웠냐면 네 가지 배웠죠. 감가상각, 그 다음에 재평가, 그 다음에 재거, 그 다음에 손상. 두 개 남았어요. 이제 취득에 대해서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취득에 대해서 굉장히 주제가 많다. 취득에 대해서 한 바가지예요. 몇 바가지라고요? 한 바가지예요. 취득에 대해서 문제를 10문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재미는 없어요. 그러면 유형자산은 언제 인식할 거냐? 언제 장부에 기록할 거죠? 돈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금액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측정할 수 있어요. 모든 자산은요, 돈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금액 측정 가능해? 이때 장부의 자산으로 인식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예? 이게 자산의 인식 요건이 다 똑같아요. 돈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돈 들어올 것 같아.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 그러면 장부의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겠다. 이 두 가지 가지고 따져요. 됐나요? 없어? 중요한 거. 자, 최초 인식. 그러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뭘로 할 거냐? 읽으세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현금 가격 상당액. 뭐라고 한다고요? 현금 가격 상당액을 취득원가로 하겠다. 현금 가격 상당액. 현금 가격 상당액을 취득원가로. 아니, 여러분 보세요. 자, 말이 좀 고급지게 현금 가격 상당액인데 여기 보세요. 자, 자동차 사요. 현금가가 1,000만 원이에요. 현금가가 얼마예요? 할부 가격이 1,200이에요. 고객님, 현찰 하나도 없어도 자동차 살 수 있나요? 있잖아. 그러면 보세요. 현금 주고 사면 얼마 주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고객님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현금으로 사면 1,000만 원이고요. 할부는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취득원가는 뭘로 하겠다? 1,000만 원. 그러니까 현찰 박치으로 사면 얼마지? 라고 하는 것을 고급지게 뭐라고 그래? 상당해. 그러면 200만 원은 뭐야? 이자가 될 운명이지. 할부가 싸요? 현금가가 싸요? 현금가가 싸잖아. 그럼 200만 원은 이자가 될 운명이라고. 뭐가 될 운명이라고? 이자. 그러니까 현금으로 산다면 을 고급지게 뭐라고 그런다? 현금 가격 상당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하겠다. 됐나요? 예? 그냥 밑밥 깔아준 문장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취득원가입니다. 보시죠. 자, 취득원가. 이거 보세요. 유형자산에 여기 봐요. 의도하는 용도가 뭐야? 사용, 의도하는 용도가 뭐죠? 사용 가능이죠. 그러면 가운데 사용 가능 시점 이전에 발생한 원가가 있을 거라고요. 쓸 거 없어. 이거 그냥 형식으로 설명하는 거야. 사용 가능 이전에 발생한 원가가 있을 거고요. 사용 가능 이후에 발생한 원가가 있겠지. 이해가요? 여기 보세요. 자, 에어컨을 우리 집에 주고 가요. 뭘 주고 가요? 에어컨을 우리 집에 갖다 주고 가요. 그럼 내가 의도하는 용도가 뭐야? 에어컨 의도하는 용도가 뭐냐고? 사용. 그럼 뭐가? 찬바람이 나와야 되지. 찬바람이 띠리링 나올 때까지 발생한 모든 원가는 취득원가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의도하는 용도대로 사용하기 전까지 발생한 모든 원가를 취득원가로 갖다 넣겠다 이거지. 그러면 사용 가능 이후에 발생한 원가는 취득원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다 다 비용으로 가는 거예요. 쓰지 마. 쓸 거 없어. 뭐 있어? 에어컨 운반해야 되겠지. 뭐 해야 돼? 설치비 들어가겠지. 시운전 해봐야 되겠지.
취득세 등록세 내야 되겠지. 취득 관련 세금. 뭐 누가 그러더라. 뭐 등록세는 취득세에 뭐 포함된대. 그건 세법에서 공부할 내용이고. 어쨌든 취득 관련 세금은 취득원가로 가는 거. 이해가요? 아니, 에어컨 주고 가면 고객님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나? 아니잖아. 실외기 설치해야 되잖아. 그럼 실외기 설치하려면 구멍이 없으면 구멍 뚫어야 되잖아. 구멍 뚫어야 실외기 설치할 거 아니야. 시운전해 봐야 되겠지. 기계가 정상도 작동되는지 테스트 해봐야지. 취득세 등록세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경영진의 의도하는 용도대로 사용하기 전까지, 언제까지? 사용하기 전까지 발생한 모든 원가를 취득원가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후에 발생한 거는 수선유지비. 에어컨이 바람이 새 한 달 후에 가스가 새. 그러면 어떻게 수선 유지해야 되잖아. 이해가? 전부 다만 나갔어. 교체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증설을 했다. 어쨌든 재산세. 여기서 재산세는 보유가세잖아. 재산세는 매년 내요? 아니면 취득할 때 내요? 재산세는 매년 내자. 그래서 얘는 뭘로 가야 돼? 비용. 취득세, 등록세는 원가에 포함, 자산원가에 포함. 재산세는 보유가세지. 재산세 취득할 때 낸다? 매년 낸다? 매년 내니까 이미 샀기 때문에 재산세 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뭘로 가? 비용. 오케이. 뭐 큰 거 없어. 넘어가. 자, 그 다음에 자 보시죠. 일반적인 취득원가는 뭐 여기 봐요. 뭐에다가? 구입 가격에다가 뭘 더하죠? 부대비용. 그 다음에 설치원가 들어가야 되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 설치원가. 그 다음에 여기 봐봐. 무슨 원가? 복구원가. 외워. 무슨 원가? 복구원가. 여기 봐라. 자, 집에 에어컨을 설치해요. 그러면 여기 에어컨 설치하겠지? 그런데 구멍이 없어. 그럼 어떻게? 실외기 설치하려면 구멍을 뻥 뚫어야 되지. 구멍 뚫어야 돼. 그럼 집주인이 어떻게? 막고 나가래. 그러면 이것도 시설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 원가지. 이해가? 그러니까 복구 비용의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나중에 집주인이 이거 막고 나가 그러면 돈이 들어가겠지. 이 복구 비용도 어쩔 수 없이 시설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 원가잖아. 그러니까 이 복구, 아니 구멍을 뚫어야 될 거 아니야. 실외기를 설치하려면. 그래서 복구 원가도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돼. 주유소 차렸어요. 그럼 주유소 차리면 탱크 설치하겠지. 그럼 5년 뒤에 너 나갈 때 그 탱크 뭐하고 나가? 철거하고 나가야 되겠지. 복구하고 나가야 되겠잖아. 이때 복구 비용도 취득원가에 뭐 한다? 아니 뭐죠? 주유소 그죠? 그거 차려면 시설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 원가이기 때문에 복구 원가도 취득원가에 뭐 한다? 포함한다. 볼게요. 자, 관세 및 환급이 뭐다? 취득 관련 세금은 뭐 한다? 가산. 환급이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은 과산. 만약에 환급이 가능하면 취득원가 아니야. 환급이 뭐 한 거? 아니, 되돌려 받을 게 아닌 것만 취득원가에 가산하라고. 되돌려 받을 거라면 환급이 가능하면 취득원가 아니라고. 이해가요? 환급이 불가능한 관세. 외국으로부터 기계를 사면 관세 내야 되잖아. 그리고 환급이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 가산하고 다만 뭐는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뭐 한다? 차감한 구입 가격을 말한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경영인이 의도하는 용도대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데 발생한 직접 관련 원가. 뭐라고요? 직접이 간접 안 돼. 이따 나올 거예요. 직접 관련 원가. 경영인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즉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 잠시 후에 소개할게요. 그 다음에 뭐도? 아까 복구 원가. 이것도 우리 시험 나왔다. 자산을 뭐 하거나 해체. 그죠? 주유소 탱크를 해체하거나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즉 복구 원가도 취득원가에 뭐 한다? 포함한다. 됐나요? 이게 계산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이론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볼게요. 여기
여기 무슨 원가라고 그랬어요? 뭐가 있는지를 한번 만나볼게요. 직접 관련 원가는 자 보시죠. 아 이거부터 볼게요. 자산 비용인데 여기 봐봐. 키워드가 뭐예요? 재고서나 배웠잖아. 뭐? 정상적 뭐? 아까 직접 관련 원가.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는 키워드, 직접적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치동가로 갖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 정상적의 반대가 뭐야? 그 다음 간접적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얄짤 없이 뭘로 가요? 비용. 정상적, 직접적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참고로 취동가로 갖다 놓고요. 비정상적, 간접적 그럼 뭘로 가요? 비용으로 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직접 관련 원가 6가지 소개할게요. 자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여기 뭐예요? 직접적 나오잖아.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 됐나요? 자, 우리 집에 에어컨 주고 가요. 우리 집에 에어컨 주고 가. 5만 원 든대요. 그럼 그 사람이 인건비 들어가야 되겠을 거 아니야. 어? 종업원 급여. 맞아. 에어컨 주고 가. 그럼 어떻게 돼? 5만 원 든대. 그럼 그 사람의 인건비 치동가로 가야 되겠지. 그 다음 설치 장소 준비 원가. 맞아요.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준비하는데 발생하는 원가. 설치 준비 원가. 그 다음 뭐지? 최초의 뭐? 운송 취급 관련 원가. 네 번째 설치 원가 및 뭐? 조립 원가. 여러분 실외기 설치하는데 10만 원 든다. 그러면 취동가 에어컨 거치대 설치할 거 아니야. 아파트 밖에다가 에어컨 거치대 설치할 거 아니야. 그러면 설치 원가 및 조립 원가 4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종업원의 급여, 설치, 장소, 준비 원가. 최초의 운송 및 아니 운반해야 될 거 아니야.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설치 원가, 조립 원가. 됐나요? 계속 보셔야 돼. 됐어? 4개. 그 다음 여기 보시죠. 5번째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기 나왔잖아. 아까 정상적 이런 키워드 있잖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일명 뭐예요? 시운전비죠? 시운전비. 뭐가 발생한다고요? 시운전비. 기계가 어때야 돼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일명 고급지게 뭐라고 그런다? 일명 시운전비도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돼요? 단 여기 이게 중요하지.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 매각 금액은 당의 원가에서 뭐 한다? 땡큐 수익을 잡는다가 아니라 차감한다. 볼게요. 자, 제가 겨울이 다가오니까 붕어빵 장사를 한다. 알바로 붕어빵 장사를 합니다. 그럼 붕어빵 기계를 하나 샀잖아요. 붕어빵 기계를 샀어요. 그러면 붕어빵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시험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시운전해봐야 되겠지. 이때 원가가 발생했다면 취득원가로 가져간다. 근데 자 시험 삼아서 제가 붕어빵을 생산해 봤다. 시험 삼아서 붕어빵을 만들었는데 엉성한 붕어빵이 나왔다. 어떡한다? 먹는다, 싸게 판다. 싸게 팔겠지. 그러면 돈이 들어오겠지. 땡큐 수익을 잡는다. 엉성한 붕어빵 돈이 들어오면 원가에서 깐다. 원가에서 깐다. 그 얘기요. 이해 가셨어요? 그렇잖아. 내가 시험 삼아서 붕어빵을 만들어 봤어. 생산해 봤어. 근데 엉성한 붕어빵이 나왔어. 그죠? 눈깔이 튀어나왔어 하나가. 그러면 싸게 내다 팔 수 있겠죠. 싸게 팔면 돈이 들어오잖아. 그럼 돈이 들어오면 이거 땡큐 수익을 잡는다. 아니면 그 기계장치 취득원가에서 깐다. 원가에서 깐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마지막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복비. 뭐라고? 복비. 소개비가 들어갔다면 소개비 수수료가 들어갔다면 취득원가로 간다. 복비. 복비. 그래서 이렇게 직접 관련 원가 몇 개? 6개. 잘 보셔야 돼. 6개. 다시 봐. 자주 봐. 직접적 종업원 급여. 설치 장소 준비 원가, 취급
아니 저기 최초의 운송 및 관련 원가, 설치 원가, 조립 원가, 정상적 그죠? 작동되는지 올해 시험에 나왔잖아.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행가 일명 시운전비. 이때 엉성한 붕어빵이 나왔을 때 팔면 돈 들어온다. 그죠? 싸게 팔면 돈 들어온다. 원가에서 뭐 한다? 차감하고 마지막에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6가지는 직접 관련 원가로서 취득원가로 가져간다. 이해가셨어요? 교재는 140쪽에 있겠네. 되셨어? 오케이.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자 볼게요. 문제 따끈따끈할 때 한번 풀어볼까요? 141쪽에 볼게요. 141쪽에 중요기출문제 나오죠? 몇 회 거예요? 24회. 보통 우리 시험에 여기 봐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여기 봐. 토지의 취득원가. 그죠? 건물의 취득원가. 아니면 토지 및 건물의 각각 취득원가는 얼마. 이렇게 물어보는데 24회 때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물어봤잖아요. 자, 그러면 구입가격 얼마예요? 1,100원에 샀어요. 기계장치를 발라내봐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최초의 운반 및 설치 관련 원가가 얼마 들어가요? 150원. 취득원가 들어가죠? 설치하려면 설치비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데 취득 후 가입한 보험료. 뭐야 이거? 사용 가능일 이전에 발생한 원가야? 사용 가능일 이후에 발생한 원가야? 이후에 발생한 원가지? 이건 뭘로 가? 비용? 아니, 보험료는 비용 들어야지. 이해가요? 취득 후 취득이 끝나면 취득이 완료됐잖아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하기 전까지 발생한 모든 원가를 그런 키워드를 갖고 들어가야지. 취득 끝났는데? 취득이 완료되면 끝이야. 사용 가능 이후에 발생하는 원가니까 취득이 끝났으면 취득이 완료되면 끝이다. 그러니까 얘는 비용 들어야지. 그 다음 뭐 나왔어? 시험 가동가는 이건 뭐야? 시운전비지? 시험에서 한번 가동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취득원가에 포함. 됐나요? 그 다음에 시험 가동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매각 대금은 뭐가 비용이었지? 못 사네. 여기 있잖아. 원가에서 뭐 한다고? 차감. 이것도 틀렸었지. 올해 시험 작년에. 맞으면 틀리면 안 되지. 맞았어? 잘했어요. 됐어요? 껌이잖아. 구입가격, 설치 관련 원가, 시험 가동 원가는 원가에 포함. 일명 시운전비는 취득원가에 포함. 이거 잘 봐. 그러니까 시험 과정에서 시제품을 팔아가지고 그 매각 금액은 땡큐 수익을 잡는다. 붕어빵 팔으면 수익을 잡는다. 원가에서 깐다. 원가에서 깐다.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취득원가가 아닌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142쪽에 있는데 교재는 취득원가가 아닌 거. 자, 볼게요. 자, 요 네 가지 나오죠. 뭐 기억나는 거 있죠? 보세요. 자, 빨간 것만 읽어요. 뭐만 기억할 거냐면 새로운 간접. 뭐라고요? 새로운 간접. 됐어? 이 안에 문구를 바꾸지 않아. 뒤에 문구를 바꾸지 않아요. 뭐만 기억할 거냐면 새로운 간접 직접. 간접 취득원가가 아니라는 거. 됐어요? 새로운 간접. 외워. 취득원가가 아닌 게 7개 나와. 거기 5개. 새로운 간접. 그게 어디냐면 143쪽에 있네. 새로운 간접. 찾았어요? 요거 4개만 보면 돼. 판때기만. 새로운 간접. 됐죠? 넘어갑니다. 새로운 간접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 여기 보시죠. 아닌 것 또 있어. 3개. 자, 봐봐. 여기 봐. 이제 이게 나와 시험에 꼭 여기 봐요. 3개. 그러니까 원가가 아닌 거 몇 개야 지금? 7개야. 요거 몇 개?
외워. 원가가 아닌 거 7개. 자꾸 생각해. 세론 간접. 문제 없죠. 그 다음, 다섯 번째. 경인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아니, 봐봐. 어때요? 에어컨, 어때요? 에어컨. 자, 실제로 사용할 수 있지. 근데 사용하지 않고 있어. 그럼 어때? 녹슬겠지. 녹슬어. 녹슬면 취득은 끝났잖아. 취득이 완료되면 끝이에요. 가동할 수 있다고. 근데 실제로 뭐 하지 않고 있어? 사용하지 않고 있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녹슬었다. 그러면 원가가 발생하겠지. 취득원가가 될 수가 없다고. 됐어? 취득이 완료되면 끝이라고. 여러분 자동차 샀어. 자동차. 근데 내가 바빠서 한 달 동안 못 타고 있어. 지하 주차장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지. 바람이 샜어. 바람 샜다고. 아니면 뭐 한다고 그러지? 뻥났어. 뻥난 게 아니지 뭐지? 시동이 안 걸려. 뭐라 그래? 방전됐어. 이해가? 그러면 사람 불러야 되잖아. 그래서 그 사람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잖아. 이해가요? 그러니까 취득이 완료되면 끝이 그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야? 가동 수준이 완전 조업도의 수준에 미쳐 못 미쳐? 못 미쳐. 100개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50개 100개 생산 못하고 있어. 이때 발생하는 원가. 가동할 수 있거나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가동 수준이 완전 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원가.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빨간 거 읽어봐. 초기 가동 손실. 여러분 보일러 어때요? 1월날 보일러 가동하는데 한파가 와가지고 보일러가 터졌어. 취득이 완료되면 끝이라니까. 초기에 뭐 하면서? 취득은 끝났잖아. 초기에 뭐 하는데? 가동하는데 손실이 발생했다면 보일러가 터졌다고. 그러면 이때 초기 가동 손실도 취득이 완료 끝난 거지. 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거잖아. 초기 가동 손실 비용이. 그 다음 마지막 여기 읽어봐. 뭐? 재배치. 그러면 재배치라는 건 다시 배치하는 거잖아. 만약에 이게 처음 설치할 때는 취득원가잖아. 에어컨을 처음 설치할 때는 취득원가인데 야 에어컨 옮겨. 안방에서 거실로 옮겨. 그러면 내가 들어다가 설치할 수는 없잖아. 근데 옮기는데 설치비가 5만 원 들어간대. 재배치하는데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방에서 거실로 설치하려면 시래기 선 끊어야 되겠지. 사람 불러서 원가 발생할 거 아니야. 돈 들어갈 거 아니야. 재배치. 이해가요? 그러면 벌써 7개 나왔네. 포인트를 짚어. 자, 아까 4개 뭐. 세론 간접. 그 다음에 요거 뭐라고 할 수 없어. 가동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조업도 가동 수준이 완전 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초기 가동 손실, 재배치 7개. 계속 봐서 답을 발라내셔야 돼. 되셨어? 그럼 문제 풀어봐. 자, 어디 있느냐면 교재부터 한번 볼까요? 아니 저거부터 봅시다. 자, 프린트 9번부터 볼게요. 9번. 자, 3페이지 9번부터 봅시다. 9번 봤어요? 자, 보세요. 9번 유용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18의 기출문제지. 자, 유용자산이 경영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여기 있다.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취득원가 아니라고 그랬어. 여기. 그다음 두 번째. 유용자산 취득 시 정상적 나왔잖아. 정상적 키워드 가지면 취득원가로 간다고 그랬어. 일명 고급지게 시 운전비 취득원가에 포함. 단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 매각 금액은 원가에서 뭐 한다? 답은 2번이잖아. 10초 만에 풀 수 있었지.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끝에 뭐요? 여기 나왔네.
초기 가동 손실. 네 번째 뭐요? 아니 그러니까 세 글자만 읽어. 재배치. 5번은 새로운. 끝. 그 자주품은 맞추는 거야. 이게 쉬워. 민법이 쉬워. 민법이 쉽다고 하지 마. 이해 가셨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 뒤에 문제 또 있어. 한번 봐봐. 교재 173 가봐. 173에 이게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아까처럼. 173에 3번 보시면 22의 기출문제 나오죠. 173에 3번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거 찾았어? 관세 및 환급이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 취득원가에 포함.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 복구원가 기억나? 자산을 해제하거나 제거하거나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 추정되는 원가. 3번 새로운 정답. 15초 만에 풀잖아요. 네 번째 설치 원가 및 조립 원가. 직접적 정상적 종업원급여 취득 원가에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취득 원가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를 살펴봤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자 교재 143쪽에 가보시면 143쪽에 그러니까 결론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봐 이거잖아.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른 후에부터는 더 이상 취득원가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자꾸 이제 그런 마인드를 자극해. 사용 가능 이전에 발생하면 취득원가.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른 후부터는 취득원가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취득이 완료되면 뭐예요? 끝이라고요. 이해가요? 여기 봐봐. 에어컨 여기 봐봐. 에어컨. 자, 옮겨. 재배치 아까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에어컨한테 에어컨아 너 취득원가로 갈래? 그러니까 취득원가가 뭐라 그래? 에어컨이 뭐라 그래? 에어컨아 네가 취득원가로 갖다 넣자. 그러니까 에어컨이 싫어하겠지. 나는 취득이 끝났어 이미. 취득이 끝났다고. 사용하다가 재배치한 거는 취득원가로 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마인드가 사용 가능일 이후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른 후부터는 더 이상 원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 자 이제 토지의 취득원가 나와요. 거기 1번에 보면 토지의 취득원가 나올 거야. 자 이거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1, 2, 3, 4 뭐 취득세, 등록세 뭐 포함하고 토지 관련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여기 봐요 그러면. 자 그림으로 통해서 볼게요. 자 볼게요. 부지런히 하고 문제 풀게요. 자 제가 토지와 여기 봐요. 여기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했어요. 여러분 봐요. 이 건물은 흉가 건물이야. 귀신 나오는 건물 같아. 여기 봐. 여러분 땅 따로 건물 따로따로 살 수 있어 없어? 있긴 개뿔 있어. 아 누가 그래? 민법에서 있다고 그래. 민법 얘기하지 마. 아니 땅 따로 건물 따로따로 살 수 없다니까. 그럼 봐라. 신랑이 땅을 샀어요. 땅 주인이고 와이프가 건물 주인이에요. 왼수지간이에요. 그러면 자 이혼했어요. 그럼 땅 주인 건물 너 철거해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등기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따로따로 하겠지만 무슨 말 이해 가? 같이 하겠지. 땅만 산다고 뭐 땅 따로 건물 따로 또 살 수 있다고 그러지 마. 그러면 여기 봐. 그러면 자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은 애시당초에 살 생각이 있었냐면 없었다고요. 덤탱이로 산 거야.
만약에 토지가 100억이에요. 토지가 얼마? 100억이고 이 건물이 20억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나는 나의 의도가 뭐냐면 이 건물을 확 쓸어버리고 신축 목적으로 샀다고. 내가 의도하는 용도가 뭐야? 신빙 건물 올리는 게 내 의도된 용도라고. 그러니까 땅 샀다, 건물 샀다. 전부 다 땅이 가져가야 돼. 그럼 땅이 얼마야, 시동가는? 120억이라고. 애시당초에 건물 살 생각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니까. 선생님 20억이잖아요. 아니 20억이더라도 나는 내가 의도하는 용도가 뭐야? 신빙 건물 올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건물을 사자마자 철거한다니까. 계속 사용이 아니야. 이거는 계속 사용할 거라. 봐. 이 토지도 계속 쓰고 건물도 계속 사용할 거라면 이건 일괄 구입이에요. 이건 일괄 구입에 탄을 쓴 토지의 개별 취득이야. 땅값이 얼마인데 지금? 건물은 20억이 하더라도 전부 다 토지로 가져가는 거야. 왜? 이 건물은 사용할 생각이 있다 없다? 확 쓸어버리고 뭐하고? 일괄 구입했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했다. 그러면 선생님 공정가치로 안 그러지 말고 전부 다 애시당초에 건물은 사용할 생각, 살 생각이 있었어 없었어? 토지 사는데 덤팅으로 샀다고. 애시당초에 건물은 살 생각 없었다고. 그러면 전부 다 무슨 원가야? 토지 원가가 120억이야. 나는 처음부터 이 건물은 살 생각 없었다니까. 뭐 할 건데요? 철거할 거라고. 철거하고 뭐 하기 짓겠다고? 신축 목적이라고 샀다고. 그러면 이 건물의 시동가는 있어 없어? 없고 전부 다 뭐? 전부 다 토지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 가요? 오케이. 그럼 이 건물 뭐 해? 철거하겠지. 철거하고 신축 목적으로 샀다고. 이해 가셨어? 다시 봐.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했다. 말이 스토리가 그래. 이 건물은 확 쓸어버리고 철거하고 신축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했을 때 이 전부 다 건물의 취득가는 있다 없어? 없어. 전부 다 건물을 포함한 전체 얼마? 120억이 토지 원가라고. 이해가? 그럼 토지 원가는 얼마야? 120억이라고. 건물의 취득가는 없는 거야. 전부 다 토지로 가져가는 거야. 왜? 경영이 의도하는 용도가 뭐다? 신빙 건물 올릴 거잖아. 이해 가셨어? 그러면 이때 여기 봐. 이거 철거하면 철거 비용 발생하죠. 이 포크레인으로 철거해야 되잖아. 그러면 철거 비용도 어떻게 해야 될까? 토지 원가에 포함해야 돼. 철거해야 내가 맨 땅에다가 땅을 파기 시작할 거 아니야. 이해 가요? 그러니까 건물 짓는 행위가 들어가기 전까지 죄다 다 토지야. 이해 가셨어? 이거 철거해야 땅을 부착할 거 아니야. 땅을 파기 시작할 거 아니야. 땅을 파기 시작하는 것부터는 건물 원가고 땅을 파기 전까지는 다 토지야. 그럼 이거 철거하면 철거 비용 들어가겠지? 철거 비용 들어가겠다. 이때 철거 비용도 토지 원가야. 그래야 내가 신빙 건물 올릴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 봐. 철거하는데 여기서 뭐가 나와? 그러지 말고 이형철근 나온다고 그래. 뭐 나와? 이형철근이 나온다고. 이거 H형광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팔면 돈 되죠? 이거를 이형철근 팔면 돈 되잖아. 땡큐 수익을 잡는다. 원가에서 깐다. 원가에서 토지 원가에서 깐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개념을 잡아. 자,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했습니다. 이유는 신축 목적으로 이 흉가 건물을 일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토지로 간다. 이때 철거 비용은 뭐 한다? 당연히 토지 원가에 포함한다. 이때 잔존 폐물 매각 대금 이형철금 팔면 돈 들어오겠지.
땡큐 수익을 잡는다. 엿바꿔 먹는다. 원가에서 깐다. 엿바꿔 먹는 게 아니라 원가에서 깐다. 이 소리요. 이해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자, 봐. 이런 얘기야. 자, 담배가 나왔어. 담배를 제가 삽니다. 담배 가격이 얼마냐면 4,500원에 담배를 삽니다. 전라도 강진에 가보시면 슈퍼가 하나 있어요. 진짜로. 슈퍼가 하나 있다. 어디에 가면? 전라도 가면. 전라도 가면 슈퍼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슈퍼는 반경 10km 이내에 슈퍼가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팔아요. 할아버지 담배 얼마요? 담배 하나 주세요. 4,500원이잖아요. 근데 담배만 안 팔아요. 이 할아버지는 라이터를 묶어서 팔아요. 뭘 묶어서 팔아요? 라이터를 500원을 묶어서 팔아요. 그럼 어떡하실래? 그러면 느끼는 담배 가격은 5,000원입니까? 4,500원입니까? 5,000원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실래요? 반경 10km 걸어가서 4,500원 담배 사실래요? 그냥 덤탱이로 같이 사실래요? 덤탱이로 사겠죠. 그러면 나는 애시당초에 이 라이터는 살 생각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요. 덤탱이 담배를 사는데 덤탱이로 샀잖아요. 그럼 느끼는 담배 가격은 얼마다? 그러니까 이게 건물 같은 존재야. 나는 아까 땅 샀잖아. 애시당초에 건물은 살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덤탱이로 샀잖아. 덤탱이로 라이터를 묶어서 얼마에 샀어? 5,000원. 그럼 나는 이 건물에서, 즉 라이터에서 뭐가 나와? 고철이 나오죠. 뭐가 나와? 고철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 라이터를, 라이터를 제가 버리려고 하니까 할아버지한테 지한테 팔으래. 할아버지한테 지한테 팔으래. 라이터를 뭐 하려고 하니까? 버리려고 하니까 지한테 팔으래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겠죠. 땡큐 수익을 잡는다. 라이터를 버리려고 하니까 지한테 100원에 팔으래. 그럼 팔면 돈 되겠죠. 그러면 이 라이터 값 100원을 수익을 잡는다. 담배 가격에서 깐다. 담배 가격에서 깐다. 그러면 느끼는 담배 가격은 얼마야? 그렇지, 이거지. 설명 잘 만들었어 내가. 박수 쳤어. 박수. 온라인 선생님들 박수 써. 우리 형님이 이해 가셨어?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담배를 사면서 덤탱이로 샀다고. 사고 싶어서 산 거 아니라고. 애시당초에 나는 라이터 살 생각이 있었어, 없었어? 담배만 살라고 그랬는데 덤탱이로 얘를 같이 샀다고. 그럼 느끼는 담배 가격은 얼마 주고 산 거야? 1구했고 5,000원이야. 근데 이 라이터를 고철 있어 여기. 쇳덩어리 팔라고 하니까 할아버지한테 지가 팔으래. 얼만데요? 100원에 팔으래. 판다 안 판다? 팔겠지. 매일 담배 사필려면 쌓이는 건 담배밖에 없는데, 아니 라이터밖에 없는데 판다. 100원에 판다. 팔겠죠. 돈이 들어온다 100원. 원가에서 깐다. 토지 담배 가격에서 깐다. 아니면 땡큐 수익을 잡는다. 담배 가격에서 깐다. 그럼 느끼는 담배 가격은 얼마다? 그렇지, 이거요. 되셨어? 결론. 자, 토지의 취득원가는 뭐에다가? 일괄 구입 대가에다가 뭘 더하면? 철거 비용은 더하고, 잔존 폐물 매각 대금은 철거 비용은 구입 가격에 더하고, 폐물 매각 대금은 토지 원가에서 깐다. 이해 가셨어?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일괄 구입 대가에다가 하고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일괄 구입 대가에다가 뭐 더하고? 이건 더하고, 폐물 매각 대금은 토지 원가에서 깐다. 됐나요? 이게 이제 말로 나올 거 아니야. 이게 막 이 말로. 그러면 이제 자, 새로운 뭐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의 의도든 용도는 신빙 건물 올라가는 게 반짝반짝한 건물 올라가는 게 내가 의도된 용도잖아. 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뭐 하는 경우?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한 경우. 기존 건물을 뭐 해서? 포함한 전체를 뭘로 본다? 토지 원가. 그러니까 건물값도 어디로 가야 돼요? 토지 원가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에 취득원가 없어.
전부 다 무슨 원가? 왜? 신축 목적으로 샀으니까 바로 철거하니까. 됐나요? 이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 기존 건물의 뭐는 어디에 가산하고 토지 원가에 뭐하고 가산하고 기존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한 수취한 금액은 토지 원가에서 뭐한다? 땡큐 라이터 땡큐 수익을 잡는다. 담배가격에서 깐다. 담배가격에서 깐다. 차감한다. 되셨어? 오케이. 자, 그 다음 봐봐. 여기까지 하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기본적인 문제 풀고 마지막 하나 더 하고 자 볼게요. 자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자 10번 가볼게요. 10번 자 대안의 토지 취득과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의 취득 원가를 계산하면 14회 기출문제. 자 기억 난이도 하부터 쉬운 것부터 하자고. 쉬운 것부터 하면서 어려운 거 갈게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건물이 한 동에 세워져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취득했다. 건물의 공적가치는 얼마? 20. 토지의 공적가치는 전부 다 뭐야? 토지 원가야. 토지가 취득가 얼마에? 그럼 80 하면 곤란해. 일괄 구입 100만 원 주고 샀잖아요. 이 건물은 취득 시 즉시 뭐 할 거다? 확 부셔버리고 확 쓸어버리고 신축 목적으로 샀잖아. 그러면 일괄 구입 100만 원이 전부 다 무슨 원가? 토지 원가. 무슨 원가? 토지 원가 100. 철거 비용 플러스 5만 원. 토지 원가. 폐자재. 토지 원가에서 깐다. 됐어요? 그럼 얼마? 103만 원. 뭐 어려운 거 없죠. 됐어요? 11번 갑니다. 한국은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한 후 토지 이외에 낡은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이때 토지의 취득원가는 얼마고? 16개 때 기출문제죠. 토지 구입대금 얼마? 500원. 취득세, 보유, 취득세, 취득 관련 세금이죠. 철거 비용, 토지 원가, 낡은 건물 철거에 따른 고철 매각대금은 토지 원가에서 차감. 그 밑에 뭐라고 나왔어? 읽어봐. 정지비가 뭔지 아시죠? 땅이 울퉁불퉁해요. 그럼 골고루 펴야 되겠지. 땅을 골고루 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토지 원가. 이해 가요? 골고루 펴야 된대. 그래야 땅을 파기 시작한대. 그 다음에 끝났잖아. 그런데 신축 공장 건물 설계비는 건물 짓는 행위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비는 어디에 들어가요? 건물 토지 아니야. 에? 설계비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건물에 들어간다고. 이해 가셨어요? 설계비는 당연히 건물 원가에 들어가야지. 건물 짓는 행위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건물이에요. 그래서 답은 얼마야? 530, 50, 20 더하고 100 까면 아니 500에 30에 50 더하고 20 까고 100 더하면 660. 답은 몇 번? 4번 넘어갑니다. 12번. 이런 문제가 좀 교재에 있어야 되는데 교재가 없어. 그냥 어려운 것만 넣어놓고. 자 12번 갑니다. 자 12번에 가보시면 19회 기출문제 볼게요. 한국은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창고가 세워져 있는 토지를 250만 원에 구입하여 즉시 뭐하고? 철거하고 본사 사옥을 건설하였다. 이해 가요? 250에 사서 창고를 철거하고 나 본사질 나고 이때 쭉 나왔고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고?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발라내봐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토지 아까 250에 샀나요? 250에다가 토지 등기하는데 얼마 들어가? 3만 원. 토지 원가, 취득세 5만 원, 철거비 4천 원, 창고 철거 시 발생한 폐자재 처분 수익은 토지 원가에서 깐다. 뺀다고 나는 깐다고 그랬어.
됐어요? 끝! 여기까지가 토지고요. 그 다음에 본사 사옥 설계비, 본사 사옥 공사대금은 어디로 가요? 건물. 그럼 건물 2개잖아. 그러면 건물은 172만 3천 원이죠? 토지는 258만 3천 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어? 오케이. 이렇게 되겠고, 교재로 다시 갑니다. 교재로 보시면, 자, 144쪽에 갈게요. 144쪽에 144쪽에 중요 기출 문제 나오나요? 얘가 우리 시험에 제일 어려웠던 게 얘입니다. 22회 때인데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봐요. 여기 봐. 좀 특이한 것들이 나와요. 여기 이거 봐. 토지의 취득원가 결정하는데 볼게요. 여러분 어때? 우리 건물을 진입하는데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지. 그다음에 도로 뭐 하셔야 돼? 포장하셔야 되겠지. 우리 건물 들어가는데 도로 포장해야 되겠고. 어때? 그다음 그 건물 주위에 너무 썰렁하니까 꽃밭을 이루어야 되겠지. 조경 공사를 해야 되겠지. 맞아요? 근데 주차장이 없어서 야외 주차장을 돈 들여서 야외 주차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뭘? 야외 주차장을 만드는데 돈이 지출됐다고요. 네 가지는 여기 보세요. 얘를 볼게요. 봐봐. 진입도로 개설, 도로 포장 적용. 얘가 나왔잖아. 우리 시험 22회 때. 얘를 야 이거 봐요. 토지로 가야 돼. 건물로 가야 돼. 토지도 아니야. 건물도 아니야. 따져야 돼. 2가지로 따져요. 자 보세요. 회사의 유지 보수 책임이 있다 없다. 더 이상 한 번 지출하면 끝나. 영구적인 지출이래. 나는 돈 들여가지고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고 서울시가 관리를 해주겠대. 라고. 자, 회사의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내가 회사가 유지보수 책임이 있대요. 돈 들어간대요. 이제 나중에. 내용요소가 뭐가 돼 있다고요? 시험에 얘하고 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지출은 지출인데 영구적인 지출이다. 한번 지출되면 끝난다. 더 이상 차후에 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영구적인 지출이라면 한번 지출이면 이거는 땅으로 가요. 토지 원가에 포함이에요. 자꾸 봐서 외워야 돼. 방법은 없어. 영구적인 지출 한번 지출하면 끝난다. 회사가 더 이상 유지 보수 책임이 없다. 관리 안 한다. 맞아요? 서울시가 관리해 준다 라고 한다면 나는 무슨 원가로 가요? 땅으로 가요. 어디로 간다고요? 땅. 그런데 회사의 유지 보수 책임이 있다 없다. 내용연수가 한정 지을 수 있다. 5년, 10년 동안에 내용연수를 10년, 5년 정할 수 있다면 이 야외 주차장 내용연수가 10년이라면 얘는요. 땅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 건물도 안 돼요. 땅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이러한 야외 주차장이 내용연수가 한정돼 있다면 구축물로 가요. 뭘로 가요? 구축물로 가서 뭐 하셔야 돼요? 내용연수가 한정돼 있으니까 감가상각을 하셔야 돼요. 10년이라면 이 야외 주차장 내용연수가 10년이라면 10년 동안에 구축물로 계상해서 내용연수 동안에 뭘 하셔야 돼요? 감가상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얘가 나왔죠. 얘가 처음 나왔어요. 다 틀렸지 이제. 외워야지 판때기.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도로 포장, 그죠? 도로 개설, 조경공사, 야외 주차장은 땅으로 할 거냐, 건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요? 그런데 영구적인 지출이라면 회사의 유지보수 책임이 없다면 한번 질주되면 끝났어. 그러면 땅으로 가요. 외워. 땅으로. 그런데 내용연수가 뭐 지을 수 있다? 한정 지을 수 있다. 내용연수 10년, 5년. 요거 야외 주차장 내용연수가 몇 년이라고요? 10년이라고 한정 지을 수 있다면 얘는 땅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뭘로 간다? 구축물로 가야 되니까 얘가 뻥카가 되는. 땅도 안 되고 건물도 안 돼. 뭘로 가야 돼? 구축물로 가야 돼. 이해가요? 그게 144쪽에 중요 기출문제에 나와 있잖아. 자,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아까는 쉬웠잖아요. 14회, 16회, 뭐 이게 19회인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한번 볼게요. 자,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 물어봤죠? 그럼 봐요. 구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자, 토지 얼마 주고 샀어요? 50이야. 출발합니다. 50에다가 수수료 복비 줬어? 자, 토지 원가. 그 다음에 철거 비용 얼마 했어? 토지 원가. 폐자재는 토지 원가에서 까죠? 마이너스 1,000원. 그 다음에 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 토지 측량비와 정리비용도 2,000원, 3,000원 토지 원가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토지 원가고. 그 다음에 설계비는 뭘로 가? 건물, 신축 건물 공사비도 건물, 그 두 놈이 건물이에요. 그런데 밑에 봐봐. 무슨 주차장? 내용연수가 몇 년이래? 그럼 여러분들 이제 고민스러웠겠지. 아씨, 이거 건물은 땅은 아닌 것 같아. 땅은 아닌 것 같고, 아, 야외 주차장도 건물이겠지? 재수없게 건물원가에 포함시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이해가요? 이러한 야외 주차장은 밑에 있다. 땅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된다? 구축물로 가야 되니까 얘가 뻥합니다.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 10만 원은 영구적인 지출이야 라고 한다면 이때는 토지 원가에 꽂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자주 봐야지. 네 가지, 그렇지. 뭐 이걸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수한 경우, 뭐 도로 포장, 도로 개설, 꽃밭을 이뤘어, 뭐 야외 주차장, 영구적인 지출이라면 뭐하고? 토지. 내용연수가 한정돼 있으면 뭘로 가? 구축물로 가니까 토지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구축물로 간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마지막하고 이제 끝낼게요. 자, 철거 비용은요. 여기 보세요. 두 군데에서 나와요. 몇 군데? 두 군데에서 나온다. 이것도 찾아내야 돼. 구입하자마자가 확 부셔버렸지. 그러면 구입하자마자 철거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여기 읽어봐. 사용하다 철거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건물을 사자마자 확 철거했어. 철거 비용이 들어가고 이 건물 내용연수가 40년이래. 40년 끝났어. 아니 40년인데 그죠? 내용연수가 침하 현상이 일어나. 건물이 휘청휘청한데 그럼 어떻게? 철거하고 새로 져야 되겠지. 이미 취득은 끝났어. 20년, 30년에. 그러니까 사자마자 철거했잖아요. 이때 철거 비용 어떻게 한다? 토지 원가. 그러면 밑에 거는 뭐야? 읽어봐. 뭘로 가야 돼? 뭐 하다가? 철거했잖아. 그럼 뭘로 가야 돼? 아이고, 비용 털어. 뭐 하다가 철거했다며? 그럼 철거 비용은 뭘로 처리해? 비용 털어.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 이거. 사용하다 철거했어요. 이때 철거 비용. 토지 원가.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 이거 봐봐. 사용하다 철거했어. 이때 철거 비용은 토지 원가에 포함한다? 안 됩니다. 사용하다 철거했습니다. 철거 비용 건물 원가에 포함한다? 안 됩니다. 얄짤없어요. 비용 털어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오라고 그랬잖아. 내가 용용 죽겠지. 뭐라고? 용용 죽겠지. 용용 찾아내야 돼. 여기 있잖아. 뭐 하다가 지금 철거했어? 뭘로 처리한다고? 비용. 됐어? 보세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뭐 하다가? 사용하다가 철거하죠. 그러면 이거 철거하는데 여기 봐. 장부가 100원 남았대. 아니 철거 직전에 장부가 얼마 남았어? 100원.
장부병에 100원 남았잖아. 그러면 처분소지를 집어넣어. 처분소지로 계산하래. 장부가 얼마 남았다고? 철거 전에 장부가 100원 남았다면 장부백을 털어가지고 처분소지를 집어넣으라고. 시험에 나오진 않아. 그런데 이때 철거비용 뭘로 처리한다? 그래서 용용 죽겠지요. 뭐 죽겠다고? 용용 죽겠지. 용용 외워. 분명히 했어요. 사용하다 철거하면 비용. 사오자마자 철거하면 토지 원가. 되셨어? 그러니까 철거비용은 몇 군데서 나와요? 두 군데. 몇 군데? 사자마자 철거하면 토지 원가. 사용하다 철거하면요. 그렇지. 요거 조심하세요. 사용 비용 뭐라고요? 사용 비용 외웠어? 되셨어? 오케이. 포인트 짚어. 뭐 하다가 철거했다? 이때 철거비용 뭐 턴다? 비용. 되셨어? 오케이. 사용 비용 이렇게 텁니다. 되셨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다음 주는 무슨 구입? 일괄 구입을 할게요. 아셨어요? 다음 주는 일괄 구입부터 여기 한다고 체크해놔. 일괄 구입 나가면 돼요. 나도 써놓을게. 다음 주에 일괄 구입. 다음 주에 노원의 일괄 구입. 되셨어? 뭐 답은 없어요. 나중에 그냥 갖고 오면 돼. 다음 주에. 제발 좀 답 달라고 하지 말고. 답 달라고 하지 말고. 답 달라고 하지 말고. 다음 주에 이어서 프린트 나갈게요. 아셨죠? 다음 주는 이렇게 돼요. 유형자산 2시간 마무리하고 2시간 마무리하고 이제 많이 남았어요. 일괄구입 나갔죠? 교환 남았잖아요. 나의 유형자산을 주고 유형자산을 받았을 때 교환에 의한 취득,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 후속원가 한 2시간 반 하고 무형자산 털고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 털어요. 그러면 자산은 끝나잖아요. 그리고 일부 부채까지 나갈 수 있으면 나갈게요. 아셨죠? 다음 주 5시까지요. 점심 먹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풀어보지 봐. 복습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